안녕하세요. BTMS 보타이맨 실버 채널입니다. 3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조 바이든이 취임한 지 64일 만에 처음 공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100년 동안 취임 후 어떤 대통령보다 첫 기자회견이 오래 걸린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팍스뉴스의 기자가 내일 기자회견은 어떻게 준비가 잘 돼갑니까? 했을 때 조 바이든은 무슨 기자회견이요?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자기가 공식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은 기자회견실에서 연설을 하였으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대통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란 마크는 대통령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에 걸린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왼쪽의 푸른 막대기는 대통령 재임 중에 매달 몇 번의 기자회견을 하였나는 도표입니다. 최근 100년 동안의 대통령 중에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 바이든은 백악관 출입기자 이름과 명단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커닝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보면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은 우파적인 매체인 팍스라든가 뉴스맥스의 질문은 받지 않고 주로 ABC, MBC에 받고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악권이 120년 전에 자기가 의회에 왔을 때 필리버스터를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20년 전에 마이너스 46세 때 벌써 이 상원에 등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대하여 MBC와 ABC, MSNBC 등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기자들이 그거 농담이죠. 농담으로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쉴드치기에 급급한 오늘 하루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빅텍에게 좀 더 강화된 검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도웰 하원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는 소셜미디어에 의한 잘못된 정보에 빠져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각 플랫폼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자나 극우파들의 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으므로 검열 강화를 빅텍이 담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좌파 진실, 우파 선동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거꾸로 좌파 이것을 검열하였으면 아마도 이런 발언이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은 유료 플랫폼인 팩트체크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여 팩트를 체크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편향된 기준을 적용하는 팩트체크임이 ACLU, 아메리칸 시빌 라이트 유니언 미국 시민자유연합회 회장인 네딘 스트로슨에 의하면 이 팩트체크 플랫폼은 이미 공정한 시행이 불가능한 편향된 기준의 정오심 표현 금지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좌파들은 다양한 발언들을 정오적이라고 하나 우파들은 다양한 발언들은 비록 불쾌하긴 하지만 정오적이진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미 2017년 가토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의 마이크 플린 장군의 동생과 그의 아내가 CNN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7,500만 불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플린 장군의 동생인 잭 플린과 그 아내가 CNN이 자신들을 QAnon Followers Inside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면서 형님인 마이클 플린 장군이 의회에서 청문회에 앞서서 선서를 한 그 동영상을 따다가 마치 QAnon의 팔로워로서 어떤 서약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을 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또 카피하여 지방지인 댈러스 모닝 뉴스에서도 그대로 데스트필을 하였고 또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것을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댈러스 모닝 뉴스지의 경우에는 마이크 플린 장군과 시드니 파울 변호사를 음모론자로 몰아가는데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에 허위 보도를 하였던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여러 신문사들이 줄 소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남쪽 국경에 불법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사의 모든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텍사스주 하원 의원인 칩 로이가 2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과 연설을 하여 조 바이든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 사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경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나쁩니다. 더욱이 거기에 당신의 행정부가 이 사건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음으로써 이 악화된 상황을 대중들이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중에게 보도하여야 할 임으로써
권력자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과 직무를 태만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행정부가 입증이 가능한 국경 위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행정부의 정책이 졸속이며 무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질서한 것을 양산한 당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감추기 위하여 이렇게 언론 보도를 막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언론사 기자들의 국경 출입을 허가하기 바랍니다 하고 공식 사안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왜 숨길 게 많은지 그것도 같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피아 딸내미답습니다. 오늘 낸시 펠로시가 공식 발표를 하기에 자기가 누구를 의회 의원으로 앉힐 수도 있고 또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인즉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조리주에 6표 차로 당선된 공화당 의원에 대하여 자기들이 다시 그 표를 검수하자고 지금 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다 해야죠. 왜 거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보관은 있겠죠. 네, 일주일 전에 3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223불 67전을 하였던 게임스탑 주식 가격입니다. 이게 계속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3월 23일 오후가 되자 182불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3월 24일 마감장에 가게 되면 191원까지 떨어집니다. 한 주당. 그러니까 200불이 넘었던 19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40%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최고치로 치면 52%가 빠졌고요. 25일 날 장이 시작되었을 때 12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하다가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오후 1시 마감장이 되게 되면 191불 80으로 거의 복원을 합니다. 하루 사이에 51%가 뛰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이틀 사이에 55%가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55%가 뛴 겁니다. 올라올 때는 원래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야 됩니다. 한 10% 정도. 그래야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불과 2, 3일 사이에 50%가 다운이 됐다가 50%가 올라간 이 롤러코스터 증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좀 용궁 갔다 왔습니다. 재미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